예, 반갑습니다. 두 분 말씀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 지금 AI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거대 담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AI 인공지능 얘기할 때는 보면은 이 미시적인 문제냐 거시적인 문제냐 이렇게 입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뭐 10년 내에 닥칠 문제냐 아니면 50년 후에 닥칠 문제냐, 여기에 따라서 논의가 아주 좀 다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말씀은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거대 담론이고, 긴 시간을 요하는 한 50년 후에 이야기, 우리 인간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닥칠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을 이제 강 교수님 하신 거 먼저 말씀을 질문도 드리고 제 의견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김성환 선생님도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AI 때문에 두 가지 그 마음이 좀 있다 그럴까요? 하나는 기대감, 또 하나는 불안감. 요 두 가지는 아마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겠냐. 하나는 희망적이고 하나는 약간 불안하고 뭔가 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요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것 같아요. 요게 일종의 말하자면 과학에 의한 문명 전환에서 오는 시점에 그 어떤 시대든 다 맞이했던 혼란이면서 또 불안, 사회적인 불안.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 이상의 어떤 문제를 좀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생각해서 강 교수님 얘기에서 제가 하나 이제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은, AI가 이렇게 고도로 발전되면은 저는 뭘 생각해 봤느냐 하면은, 국가가 더 많아질까? 국가가 해체될까? 아니면 국가가 줄어들까? 국가가 좀 단순해지고 이 기계 어떤 이런 문명에 의해서 또 다른 형태의 식민화가 만들어져서 국가가 굉장히 좀 단순화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숫자가 AI라는 것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개인의 문제가 강화되면서 국가가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가 국가가 해체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맞이하면서 가장 인류가 하나 가져왔던 하나의 기여한 어떤 가치 하나가 개인의 가치였고 민주주의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가장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뭘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개인의 어떤 차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 개인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좀 잘게 나눠지고, 오히려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리 큰 거대 규모의 단위 것은 조금 해체되고 작은 단위의 어떤 그 공동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질문 겸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의견도 좀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화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제가 초점을 좀 가졌던 것은 인간 향상의 문제였거든요. 자, 기계가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은 인간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완전한 신체,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향상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되돌아봐서 모든 인간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다 향상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대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범죄도 그대로 있고 폭력도 그대로가 있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좀 부정적인 어떤 특성들, 뭐 시기한다든지 질투, 혐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인간이 향상된다고 했을 때 AI에서 이런 면들, 인간관계라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간이 아무리 AI에서 향상된다고 해서 인간이 더 착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한 사회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향상되면 뭐가 그러면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 지능의 어떤 이런 어떤 기능의 향상 가지고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AI가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이것도 한번 제 의견 겸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신대 디지털 영상문화 콘텐츠 작가의 신광철입니다. 먼저 이 대담이라고 하는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담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사인데 기조 강연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담이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뭔가 그래도 시나리오가 오겠지.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AI였다면 시나리오도 보내주고 시뮬레이션 리포트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말도 보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전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냥 오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은 상당히 그 AI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강진감 교수님께서는 AI라고 하는 사건을 문명사적인 비전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AI가 건설자인가 파괴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AI 담론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묻혀졌거나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 AI를 이야기할 때 뭐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좀 문제 내지는 숙제로 푸는 이슈로서는 이 강인공지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AI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래되어 있는 이미 와 있는 미래와 같은 것이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공기처럼 필수적인 것이 되었을 것처럼 AI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이미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를 건설자인가 파괴자인가라고 하는 시각으로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반려자로서 AI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디자인하고 또 반추하고 해석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의 문제인데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AI의 변형된 형태 혹은 AI가 어떤 그 물질을 입은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AI의 I가 인텔리전스인데요. 사실은 인간과 이 AI 로봇이 구분되는 아마 결정적인 포인트가 또 다른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stinct, 본능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까 이제 튜링의 이야기를 꺼내서 학 회장님께서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또 다시 좀 그 질문을 좀 뒤집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계는 멍 때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계가 만약에 멍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그 AI의 I가 이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인스팅트가 되는 건데 기계가 멍 때리는 세상이 되면 그때가 위험해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AI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고 그 인풋을 AI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해석하고 분석해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인풋을 넣어도 인풋을 넣었을 때 요청되는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AI가 만약에 인풋을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넣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인스팅트가 작용해서 정말 AI 나름의 아웃풋을 내보낸다면 그때가 또 위험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계는 멍 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려자 그리고 기계는 멍 때릴 수 있는가 이 키워드로 아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다 어려운 질문하셨는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인공지능 사회가 도래되고 난 뒤에 단기적 전망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 전망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정도이고 어느 정도 가속화되기 때문에 단기적 전망은 가능한데 장기적 전망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문명 전환의 특징이 전환 이전이 전환 이후를 전망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은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단기적 전망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인공지능 사회가 진행이 돼 나가면은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지만은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겠죠. 산업 구조도 변화해야 되고 교육, 법, 제도, 현재와 같은 정치 제도가 맞는지까지도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도리어 국가와 시민 사회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뭐 해체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국가와 시민 사회 역할이 더 커지면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국가 기능이 더 강화되고 갈 것 같다는 게 제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가 그 미래가 그 가장 중요하게 이제 제가 제기했던 게 문명의 건설자인가 파괴자인가인데도 저는 인류 역사상 경험을 봤을 때 인공지능이 문명을 파괴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문명의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파괴적 결과가 있었죠. 예를 들면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이 아프리카를 침략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사회가 아프리카의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그거는 명백한 파괴예요. 근데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번영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이후의 사회가 건설자일까 파괴자일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건설자이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주도한 국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혜택을 누릴 때고 주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 문명의 전환 과정에서 봤을 때에 할 수 있는 추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다만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 전체로 봤었을 때 건설자인가 파괴자일까는 저는 이런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저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예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처럼 불명확할 때에는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설자가 되게끔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미래가 멋진 신세가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한 근거는 제가 조금 전에 발표 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최재진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특이점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인문학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다.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런 결과를 안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있고 또 구영현이라고 최근에 뜨는 인공지능학자인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꼭 자연과학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속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인문학자나 예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이 땅에 쌓은 과학의 지식으로 볼 때 인간의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항상 그게 제동자치할 수 있다는 게 그분의 말이기 때문에 저는 낙관론적으로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공지능은 인간 문명을 건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파괴적인 내용이 수반되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흥미로운 단어를 계속 던져주셨는데요. 저는 그 국가가 증가하냐 아니면 국가가 해체될 거냐 보다는 국가의 개념이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국가 개념이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인간 향상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인간 향상에는 보면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우리가 마치 그 부품처럼 인간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개인 한 명 한 명 하나의 부품처럼 보고 이 부품 하나를 개선시키겠다. 그리고 이게 개선이 되면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고유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 기존의 문화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 한 명 한 명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아까 말씀하신 인간 관계, 그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신광철 교수님께서 기계가 멍 때리면 어떡하지라는 이 말씀을 딱 해주신 순간, 저는 거기까지 제가 생각 못했었는데, 이거 언제 한번 기계가 멍 때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서 책 한번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계가 생각하는 건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왜? 인간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그 인지 능력이라는 거, 이 지적 능력이라는 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이게 그래서 수학이고 과학은 빼고 일단 수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랑스 현대 철학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헤겔 칸트예요. 뭐 데카르트는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그 인간의 모든 그 지식을 다 수학화, 데이터화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만히 보시면 한국 사회 보면은요, 모든 게 다 데이터에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연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불규칙성이라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꺼내면요, 점점 비중이 없어져요.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학계며 아니면 현장에서나 그 좀 더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냐면 데이터에 의한 합리적 계산 결과.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는 걸 사회가 요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육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입시 교육하잖아요. 그 교육하는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지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냐. 채찌피한테 못 이겨요. 아까 제가 그 스탠퍼드 대학 나온 거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수학 시험 봐도 걔네들이 다 이깁니다. 근데 그 열심히 그거 외워가지고 어려운 미적분 풀어내고 그거에서 좋은 대학 가서 나와봤자 경쟁력 있는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가 바뀌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은 점점 로봇이 되어간다라고 보는 거고, 로봇은 인간이 되어오기 때문에 결국 로봇도 멍 때리지 않을까, 그 순간이 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SF 영화를 보면 종종 멍 때리는 로봇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좀 특이한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뭐 에피소드처럼 묘사가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학과에서 SF 영화 미래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그러니까 온라인 강좌로 이제 만들어서 SF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미래 사회 이런 이미지들, 생각들 학생들과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SF 영화를 흔히 이제 유토피아 SF 영화와 디스토피아 SF 영화로 나누는데, 그 멍 때리는 로봇이 등장하는 계열의 영화는 그러니까 유토피아 계열의 SF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서 방금 김성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기계가 멍 때리는 순간 이제 예측 불가능한 순간으로 우리는 인류는 접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오히려 그 에피소드처럼 그려진 그 영화 장면을 보고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계적 본능이 아니라 기계의 본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설정이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계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면 인간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계가 지능적으로 움직인다면 뭐 그래도 힘겹지만 인간이 예측 가능한데, 기계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면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계적 본능까지는 철학적으로 사유하지만 기계의 본능까지는 사유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로봇과 공존을 하든 경쟁을 하든 그 기계의 본능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점. 그래서 진짜 기계는 멍 때릴 수 있는가, 로봇은 멍 때릴 수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한두 시간 서로 전문가들 좀 초청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담이니까 제가 답변자가 아니라 저도 질문을 두 분이 오신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두 분한테 좀 제 궁금증인데, 제가 인공지능이 문명의 전환이라는 것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조그만 글도 발표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가지는 관심이면서 결론을 못 내렸고, 그래서 의제의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인공지능에서 요새 이제 뭐 로봇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완전 사고까지 개입을 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영화들은 인간이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 사회까지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파괴를 시키는 것인데 좀 어떤가요? 저는 되려 궁금해요. 두 분이 전문가시고 철학자시니까 인공지능이 정말로 인간을 신세계를 만들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영화에서 예고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의 표현으로서 신세계가 될 것이다. 파괴는 우리가 막 더 노려야 된다 정도를 말씀했는데 좀 그런 걸 두 분한테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발표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을 문명의 전환관점에서 이야기한 건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인공지능 이게 인류 역사상 거대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뒤를 있는 세 번째 문명의 전환이 할 만큼 거대한 전환의 출발이 조짐으로 볼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두 분 같이 대단한 석학들이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우선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공학 엔지니어링 계통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고 도구화 시키는 것을 갖다가 이게 익스텐드 됐다고 그러거든요. 연장이 된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정신, 익스텐디드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많은 어떤 기계적인 것들은 전부 다가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연장이 돼 가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 연장된 도구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AI가 가장 진화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익스텐드 된 게 아니라 externalized라고 돼가지고 완전히 외재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외재화된 어떤 하나의 정신이 돼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통제를 못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불안의 어떤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은 AI를 하나의 뭐 산업혁명의 5차 산업혁명의 정도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AI가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인간이 통제를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어떤 공격성으로 다가올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왜 히랍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가 그 프로메테우스에게 불을 인간에게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하나의 재능을 갖췄는데 인간만이 재능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뭘 하나 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연이 있지만은 어쨌든 불을 줍니다. 근데 불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제우스 모르게 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뒷 얘기가 어떻게 또 전개되느냐 하면은 불을 주고 난 다음에 가만히 제우스가 인간들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기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발전이 돼 나가는 거예요. 자가 발전이 돼 나가고, 이게 발전이 돼 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인류가 곧 멸망할 것 같다. 왜냐, 서로 그 좋은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고 하면서부터 점점 더 인간이 서로 멸종할 것만 같아가지고 새로 하나 더 줍니다. 그 새로 하나 더 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에게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애, 그 다음에 같이 공감하는 능력, 말하자면 질서를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지금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결코 기술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구조다. 거기에 항상 보조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로봇의 윤리라든지 AI 윤리는 그냥 장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공학하는 분들은 윤리 뭐 중요하냐고 하지만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윤리라는 것을 의식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 그거는 이제 좀 세부적인 문제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논의를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금 AI 패러다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3의 혁명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우리가 산업혁명의 어떤 하나의 발전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과도기고 시작점이지 않겠냐. 한 1000년 후에 만약에 우리 이 시대를 기술한다면은 2020년대 지구에 새로운 어떤 문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신 교수님 그러면 몇 년 정도에 또 될까요, 그게? 보통 이제 이와 관련해서 특이점 이제 운운하는데 몇 년 전에 특이점을 한 50년 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관련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보다는 더 앞당겨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20, 30년 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그 뉘앙스의 글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일반인이지만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AI에 한정하지 않고 그 AI의 모태가 되는 디지털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상황은 더 분명해지죠. 어쩌면 인류 시기에서 문명의 전환점을 살아가는데 이게 전환점이구나 스스로 인지하고 살고 있는 첫 세대가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특이점이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랬을 때 그 이 AI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이 AI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AI와 함께 더불어 할 때 어떠한 인풋을 어떠한 데이터들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어떠한 것들을 추출을 해내려고 하는지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공동의 어떤 참여의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AI가 건설자가 되느냐 파괴자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또 모두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독점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아까 건설 파괴라고 한 단어 중간에다가 반려라고 한 단어를 좀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니까 AI가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만은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거든요. 정말 욕심이 많은 인간에게는 AI가 애완 AI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뭔가 가치가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반려 AI 개념도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문명 초기에 학생들에게 그 문화 콘텐츠학 개론 시간에 꼭 냈던 과제가 오늘 아침에 집 문 열고 강의실에 올 때까지 디지털 없이 살아보기를 한번 시도해봐라 하는 숙제를 던졌었거든요. 지금은 던질 수가 없습니다. 도처에 디지털이 깔려있기 때문에 던질 수가 없었는데 디지털 문명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21세기 초만 해도 애들이 정말 노력한 애들은요. 어떻게든지 지하철 안 타고 버스 타고 한번 학교 와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다가 도처에 깔려있는 CCTV에 좌절하는 그 순간들을 글로 써서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AI도 점점 그 단계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엊그저께 기사에서 카카오톡도 챗GPT를 탑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고요. 이미 네이버는 그리고 구글은 이미 AI 우리가 구글 화면에서 첫 검색을 하면 AI가 답을 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잘못된 정보도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 그러니까 프린터 토너를 사는데 구글에 물어봤어요. S-101을 사야 되는데 101은 없고 111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11도 그 MLS 2030에 호환이 되냐 하고 구글에 물어봤는데 구글 탑재된 AI가 된다고 답을 해서 샀는데 집에 와서 넣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 단계 AI입니다. 물론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용해서 쓰는 AI는 수준이 낮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AI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무언가 개척해 나가는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거칠게 안 다루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려 AI 개념도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 띄워주는 동안 제가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우리 박윤규 교수님께서 인간이 이제 그 내재화된 것에 통제 불가능으로부터 두려움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 철학적으로 이게 주체의 파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세기 인간은 그 개인 주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나 혼자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뭐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개인 중심주의였던 것이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게 파괴되니까 여기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미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러한 그 개인 중심의 주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이거를 파괴해야 된다는 얘기를 숱하게 해오고 있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인문사회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와 관련된 많은 이론들도 지금 나와서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등장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던져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됐나요? 네, 그럼 한번 띄워주시죠.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친구가 이게 43% 나왔고 결혼은 3% 딱 한 명이 답하셨는데요. 동업이 11명이고 애인도 1명이고 동거 4명이고 그러니까 친구하고 동거가 많은 편. 동업, 친구 동업이 많고 결혼과 애인을 답한 한 분이 누구신지 손 한번 과감하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동시에 드니까 어느 분이었지 모르겠어요. 결혼과 애인을 답하신 분 동시에 두 분 손을 안 계세요? 이 과감하게 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아직 그 네? 친구하고 동업이요. 친구는 16분이고 동업을 답하신 분이 11분이신데 네. 네, 그렇게 답을 하셨고 이게 퍼센트로 계산하면은 한 명이 3%였고 우리가 아까 전국 2,000명 대상했을 때는 결혼이 한 7.7% 나왔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그냥 제가 억지 해석을 한번 재밌게 해보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지적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식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능에. 근데 전국 2,000명 대상으로는 사실 그분들의 학력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본능적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신관정 교수님도 기계 본능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너무 지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 지적이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혹시 세 분 선생님들 중에 결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어제 한번 이렇게 낮에 차 한잔 마실 기회 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인공지능 사회가 확 진행된 100년, 200년 뒤하고 지금하고 다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만일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와 있었다고 했을 때 우선 이제 결혼을 생각하거나 동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은 당장 그 사람하고 결혼 동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인공지능 남자면 여자 같으면은 잘생긴 남자겠죠. 남자 같으면 잘생긴 이쁜 여자겠죠. 인공지능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다고 했을 때에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생각을 의식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의식을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는 가까이 같이 살고 싶지만은 의식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내 직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드는 이야기는 저는 기술의 발전이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의식 구조나 사회 구조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빨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건 늦을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동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의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전파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설문 결과는 그래 도움은 받을 수 있는데 같이 살기는 껄끄러워, 이런 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죠. AI가 뭔 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상담도 가능하고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같이 살 필요가 있겠어. 같이 살면 좀 불편하겠는데 나를 많이 들여다볼 건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이 상담 설문을 하신 거죠. 예. 그 플로에 계신 분들의 혹시 그 의견이나 질문이 혹시 있으면 듣고 싶다는 여기 선생님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예. 예, 모건대 애니메이션과 이용규입니다. 그래서 AI를 대할 때 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두려움, 뭐 공포, 파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 파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오히려 하는 거고 기계가 목적성을 지니지 않으니까 인간은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를 탐하거나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뭘 얻을 게 있으니까. 근데 기계는 전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설정할 수 있지만 걔가 뭘 가지려는 욕구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우리가 AI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배 구도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에 대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통제 시스템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AI는 자기가 목적성을 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하는 건 다 인간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공포,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로 우리를 어떻게 하기는 하죠. 내 일자리를 뺏기도 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긴 하는데 걔가 의도를 가진 건 아니고 의도를 가진 것은 어차피 사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담론을 할 때는 인간에 대한 부분도 먼저 오히려 더 깊이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더 있으실까요? 더 없으시면 네, 더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럼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